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중국에 무슨 일이 터졌냐고요? 뭐 또 어마어마한 거 터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중국도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개방하면서 이제 여행객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왜냐? 중국의 여행 자원도 어마어마하니까. 자, 작년부터 중국은 54개국에 대해서 144시간, 즉 6일 동안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게끔 정책을 내놓습니다. 중국 144시간 내 무비자 54개국으로 증가. 여기 보시면 外国人申请72 144小时国境免办签证的条件. 비자 없이 가는 조건. 자, 일단 54개국 중에 72 144시간 여기 보면奥地利, 비리스,捷克,丹麦,愛沙尼亚. 아무튼 뭐 나라 많아요. 여기 밑에 보면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도 포함돼 있어. 그리고 여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그게 되고, 뭐 어디서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뭐 오늘 메인이 이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이요? 미국 없죠. 미국 없을걸? 미국 있네? 의외인데? 아무튼 그럼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 중국의 또 여행 대국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오랜만에 3년 만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제 중국 가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오픈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중국 여행을 무지하게 갑니다. 어느 정도 가느냐? 2024년 4월 18일까지 통계된 건데요. 아니다. 4월 18일에 발표한 거고 1분기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만 얼마가 되냐면, 자, 비자 입국은 46만 6천 명, 무비자 입국은 199만 명. 1분기에, 올해 1분기입니다. 동기간 대비, 작년 대비 몇 배야 이게? 5배 내지 6배가 증가한 거예요. 뭐 해외 진짜 중국 여행 엄청 갔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중국에 나쁜 것들이 많고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중국의 여행 자원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진짜 거대한 장관을 이루는 그런 만리장성, 베이징 고궁, 시안에 있는 병마용 많잖아. 너무 많아. 대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입국자들, 여행자들 중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입국자들, 여행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첩이요? 그 간첩 컨텐츠에서 일단 좀 빠져나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건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어. 범죄자들, 도피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연예인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연예인 많지. 연예인은 많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들, 요즘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직업 중에 한 게 인플루언서, 틱토커, 유튜버, 라이브 스트리머, 아프리카 TV BJ.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다 이거죠.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겁나 찍지. 이것도 찍고 음식 먹방도 하고 근데 진짜 최근에 중국을 여행하고 온 여행 유튜버들이라든지 영상들 보면 진짜 영상들이 으리으리해. 근데 그건 반박할 수가 없는 게,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총칭이나 이런 유명한 일선 도시만 가도 말 그대로 진짜 으리으리하잖아요. 으리으리한 거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그 장관들, 대자연을 보면서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무슨 고궁이라든지 만리장성, 상하이의 동방명주 그 와이탄 거기만 가도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지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 걸 보면서 또 먹거리들은 또 중국 먹거리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중국의 먹거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중국 먹는 것만 아니었으면 중국 그렇게 자주 안 갔어. 그 다음에 중국에 갔는데 지하철을 탔어.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중국 지하철 닷새삥이거든. 닷새삥이야. 엄청 잘 돼 있어. 그걸 보면서 또 와 이러잖아. 솔직히 미국 애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와서 지하철 보면 다들 와와 거려요. 심지어 어떤 백인이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오 마이 갓, 중국 지하철에 토일렛이 있어. 미국은 지하철 자체가 토일렛이잖아. 뉴욕 갔다 왔는데 지하철 자체가 그냥 토일렛이야. 찌린내 겁나 나고, 진짜 새벽에 지하철 타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 지하철 도로에다가 오줌 싸는 애들 겁나 많아.
unbelievable. 그런데 딱 중국 지하철을 봤는데 깨끗하고 막 보안대, 막 검색대, 짐들 다 스캔해야 되고 막 안전하지, 깨끗하지, 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중국 가서 또 요즘 또 어마어마한 게 결제 시스템 아닙니까? QR 코드 한 개로 그냥 어플 한 개만 딱 깔고 카드 딱 등록해 놓으면 QR 코드 한 개도 모든 게 다 결제돼.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카드도 안 가지고 다녀. 심지어 여러분들 그 화제된 영상들 뭐 아시죠? 중국의 그 진짜 말 그대로 길거리의 그 노숙자들, 옛날에는 그릇 들고 한 푼만 줍쇼 이거잖아. 야, 요즘은 QR코드 들고 한 푼만 줍쇼. 요즘 이래. 이거 찍으시면 얼마 자동 결제됩니다. 한 푼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뻥이 아니야. QR코드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와우 포인트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고속철. 중국의 고속철은 여러분들 나 자료 검색하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중국에는 고속철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알아요? 그냥 한국 하면 KTX잖아. 그런 고속철이 중국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알아요? 나 처음 알게 됐어. 전 세계에 깔아놓은 고속철을 다 합쳐도 중국만큼 길지가 않아요. 중국은 진짜 그냥 구석구석으로 가는 고속철이 다 깔려있어. 그런 거 보면서 또 외국인들이 막 와 이러면서 또 찍고 막 그러면서 중국 여행 브이로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China Trip Vlog 뭐 이런 것만 쳐도 진짜 유튜브에 영상이 깔립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중국 여행 이것만 검색해도, 중국 여행 이것만 검색해도 한국 유튜버들도 정말 많이 가시죠. 뭐 모르는 분들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엄청 많아. 브이로그들 끝없죠. 근데 가면 또 뭐 합니까? 또 신기한 거 보여주고 인터뷰도 하고, 먹거리 당연히 빠질 수 없겠지. 중국의 기이한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중국의 맛있는 음식들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와우 차이나 이런 브이로그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런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환호하는 거야. 중국인들이 어떻게 환호하느냐? 봐봐, 야, 맨날 뭐 중국 어떻게 나쁘고 뭐가 잘못됐고 뭐 비판하는 그 반중국 세력들 봐라. 니들 봐봐. 지금 외국인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와거리고 있다. 봐봐. 역시 중국이야. 중국의 샤오펀홍들 알죠? 중국의 뭐라 해야 되지? 열성 지지자들. 중국에 미친 중국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또 재편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한다, 외국인들이 중국 와서 얼마나 이렇게 와와거리고 가느냐, 이런 걸 또 막 재편집해서 중국 사이트 안에도 막 올리고 막 지들끼리 막 뿌듯해하고 막 난리 났어. 알잖아, 중국 특유의 그 웅장해지는 음악 막 빠바밤빰 막 이런 웅장한 음악 깔고 막 외국인들이 막 중국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쫙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또 국뽕에 취해 있고 엄청 많아. 그 중에서 중국을 처음 가봤다 하는 그런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확실히 인정해야 될 거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로 중국 올림픽을 기준으로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긴 냈어요. 그건 진짜 확실해. 정말 많이 이뤄냈어. 중국의 그 건설업자들을 여러분들 중국의 건설 마귀들이라 그래. 여러분들 중국의 그 고층 빌딩 짓는데 뚝딱이면 지어. 진짜 저도 2008년에 중국에서 베이징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기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맨날 가던 길을 진짜 갈 때마다 뭔가 한 게 올라와 있어. 저거 없던 건물인데? 야, 저거 없던 빌딩인데? 그냥 뭔가 한 게 쭉쭉 올라가. 진짜 엄청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정부 파워가 또 한몫하지.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 정부 파워가 그 도시 건설에 그만한 그 파워를 쓸 수 있는 정부도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중국 정부가 나 여기 개발하겠다 비켜 하면 중국 정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받고 비켜야 돼. 중국에서 알 받기? 상상도 못할 일이지. 내가 지금 베이징 4환 5환 이거 건설하겠다고 니네 지금 맡고 있다고 좀 비켜라. 안 비켜? 상상 못하지. 물론 뭐 저쪽 시골에 가면 가끔씩 뭐 이렇게 알 받기 이런 영상도 올라오는데 대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를 보면,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를 보면 건물이 아주 규칙적으로, 도시 도로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지어져 있어. 그러면 전체 도시가 예뻐질 수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또 이제 막 건물들 여기 딱딱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예쁠 수밖에 없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가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것들은 말 그대로 보이는 중국이야. 우리가 진짜 보이는, 정말 가면 진짜 보이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도 그런 거 있잖아. 외국에 막 이렇게 막 외국의 중요 인사들 북한도 가끔씩 가잖아. 보이는 것들만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해주고, 말 그대로 진짜 보여지는.
중국이랑 북한 뭐 별 다를 거 없잖아요. 중국은 좀 더 이제 북한보다는 좀 더 이제 개발된.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중국이고, 이 수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보이지 않는 중국을 볼 기회가 없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보이는 중국이 있고 안 보이는 중국이 있어. 보이는 중국만 보고 오면 와. 근데 안 보이는 중국들을 이분들은 못 봤잖아. 이 와중에 뭐가 터졌냐? 근 20년 이래 최악의 음식 사고가 한 개 터집니다. 음식 사고라 하면 일단 역사를 또 한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뭐 대표적인 것들, 옛날에 중국의 분유 사건, 멜라닌 분유 사건 아시죠? 뭐 음식 사고죠. 멜라닌 분유.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고기 사건 아시나요? 이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알게 된 거야. 양고기 사건. 이건 뭐 옛날에 내가 방송에 얘기한 적도 있지. 양고기가 비싸. 그럼 다른 고기를 다 가져와. 그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양 오줌에다가 절여놔요. 그럼 양고기 그 찌릿찌릿한 그 양고기 냄새가 나. 그거를 오줌에다 절여놓은 그 양 오줌에다가 절여놓은 고기를 구우면 양고기랑 맛이 비슷해. 양고기 사건.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또 터졌던 칭다오 맥주, 오줌 싼 칭다오 맥주 사건,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고춧가루, 톱밥 섞인 고춧가루, 이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쌀, 플라스틱 국수, 비닐로 만든 미역, 뭐 음식 사고들 너무 많았죠. 조기 박스를 썰어 넣은 고기 만두,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 중국에 진짜 중국의 가짜 음식 이런 거 뭐 검색만 해봐도 기사가 너무 많아요. 뭐 중국서 가짜 술 집단 중독 19명 사망. 뭐 가짜 술도 나오고, 여기 보면 뭐 1998년도 기사인데, 산시 수어조에서 불법 제조된 바이주를 마시고 주민 19명이 숨지고 14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 가짜 술도 있었죠. 가짜 고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짜 와인, 이것도 가짜 술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짜 그것도 있었어. 그 우리가 맨날 먹는 밀크티 있잖아요. 버블 밀크티. 그 안에 있는 그 버블을 또 가짜로 만들었네 애들이. 야, 관계자들이 증언에 알게 된 거는 버블티 전문점에서 폐타이어 고무와 신발 가죽을 재활용해 가짜 타피오카 펄을 만들고 있었다. 뭐 다 지나간 기사들이죠. 가짜 벌꿀, 가짜 당면, 가짜 계란, 가짜 두부에 콩이 안 들어가. 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있는 겁니다. 가짜 달걀 너무 유명해죠, 그죠? 와, 이거 진짜야? 딸기 과자 이렇게 오픈했는데, 와, 이거 뭐 바퀴벌레가 이 과자에 들어가는 재료였나? 바퀴벌레 속의 뭐야 이거? 와, 이건 또 처음 보네. 아무튼 여러분들, 중국의 음식들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올해 한국에서 뜬 기사예요. 중국산 당근을 수입해 왔는데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농약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그거 다 회수 조치했대요. 이거 올해 기사예요. 이거는 물론 뭐 가짜 음식이 아니지만 음식에 정말 과다한 농약들,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재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농약, 그 식재료에 묻힌 농약들 그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그거 깨끗이 씻어낼 자신 있어? 그 다음에 이건 한국 기사야. 이것도 한국 기사야.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양심적인 이런 자영업자들, 수입업자들이 많겠지만, 어떤 비양심적인 수입업자들은 수입한 이 식재료들을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가짜 표기를 해서 팔고, 그 업체가 해먹은 돈이 수십억,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다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수많은 먹거리 사고들 중에 또 한 게 뭐냐? 여러분들 기름 기억나요? 식용유를 어떻게 재활용해? 식용유, 짬들, 중국은요 볶음 요리, 차오차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요리가 안 돼. 중국의 모든 요리에는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기름을 다 먹다 남은 기름들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슈이주유라든지 슈이주유로, 아니면 호구어, 뭐 이런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이런 음식들은 그 기름을 메인으로 먹지 않아. 그냥 그 기름에 식재료를 이렇게 삶아서 담궈서 먹을 뿐이지. 그럼 그 기름이 엄청 남을 거 아니야. 그 기름들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짬이 될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도 찌꺼기는 다 밑으로 가라앉고 위로 기름이 뜨잖아. 그 기름을 다시 건져가지고 쓰는 거야. 그 사건 옛날에 크게 터졌었죠. 중국말로 그 띠꼬우요라 그래. 지하수에 버려진 그런 기름들, 그 위에 떠있는 기름만 건져가지고 재가공해가지고 또 쓰고. 폐유, 그렇지. 야, 이제 터지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세월이 지금 어느 때인데 이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야,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가 터졌냐? 이거는 제조업자들이 잘못은 아니야. 확실히 이거는 뭐 음식으로 장난친 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하지만
이렇게 터지네. 뭐가 터졌냐?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데 중국 식용유만 검색해도 이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뭐냐? 중국의 식용유를 싣고 나르는 차들이 식용유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석유, 또 뭐 무슨 유 있지? 뭐 화학유, 뭐 폐유, 뭐 각종 기름들은 다 싣고 다닌 거야. 이런 공업유들을, 독성이 막강한 이런 공업유들을 식용유를 싣는 그 유조차에, 그 탱크, 기름 탱크 있잖아, 그 탱크에 싣고 옮겼다 이거야. 지금 한국에 나왔는 기사는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유 야 이건 뭐 다들 뭐 중국이 했네, 뭐 탐식하고 뭐 아유 진짜 아유 치를 떨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한국 기사에 다룬 건 없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중국의 이 식용유, 식용유라 하면 콩기름 이런 거잖아. 이 식용유 회사들이 거의 다 어디 있냐? 이 식용유 회사들 보면 지리적으로 위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흥룡강, 산동,江苏, 상하이, 浙江, 후난 다 바닷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여기 하이난도 있고 이 밑에 광둥도 있고 대부분 다 바닷가에 있어요. 왜 이런 기름 만드는 회사들이 바닷가에 있을까? 왜일까? 중국에서도 이 기름 짤 때 쓰는 대두라든지 콩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해.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가져가서 기름을 짜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닷가랑 멀어지면 그 옮기가 너무 중국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너무 멀어지니까 바닷가에다가 그냥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항구에서 그 옆에 있는 공장으로 바로 그 수입산 대두들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기름을 짜는 거야. 그래서 이 기름 회사들은 거의 다, 식용유 회사들은 거의 다 항구 쪽에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짰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기름을 짜냈어. 이 기름들을 각 지역마다 이제 그 기름을 운반해가지고 그쪽 포장 회사에 가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든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포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이동 와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자, 그 항구 쪽에 있는 그럼 그 기름들을 운반하려면 기름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 탱크가 딱 있는, 식용유면 식용유, 아니면 뭐 화학유면 화학유, 뭐 석유면 석유 다 따로따로 실어야 돼. 식용유 실는 차에 어떻게 석유를 담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 그런데 봐봐, 중국의 그 기름 운송 기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지금 이 기름을 바닷가 항구에서 식용유를 가득 싣고 이제 그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름을 주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갈 때는 돈을 받는데 올 때는 허탕이다 이거야. 갈 때는 뭐 톤당 얼마 이렇게 받고 가는데 올 때는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나가지. 근데 뭐 싣고 올 게 없으니까 허탕이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용유를 일단 내륙으로 실어다 주고 그 내륙에서 어떤 지역에는 석유나 이런 다른 화학용, 공업용 기름들이 많이 난 데가 많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걸 싣고 다시 한국 쪽으로 와. 한국 쪽으로 와서 항구에서 그걸 또 풀어주고 다시 또 그 차로 가서 식용유를 싣고 또 내륙으로 갖다 주고, 그럼 이 양방향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아니 어떻게 식용유에다가 석유를 담을 생각을 하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사 원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식용유 담는 데다가 어떻게 석유를 담아서 달릴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 기사는요, 이건 뭐 해외 언론에서 터뜨린 게 아니야. 중국에서 터뜨린 거예요. 중국 언론사들이 그래 정부는 못 건드려, 좋아. 하지만 이런 사는 사람들, 국민들이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터진 일들은 그래도 뉴스 기자들은 할 일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훌륭한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 기자는 자 어디서 터졌냐면, 이 출처는 중국의 신징바오라는 곳이에요. 신징바오. 중국의 뉴스 신문사죠. 신징바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징바오. 빨간 글자 보이죠? 이게 신징바오. 여기서 한 기자님 이름이 한푸타오예요. 한복도. 아무튼 이 기자가 약간 어떤 기자냐면, 이 기자도 보니까 경력이 한 10여 년 돼. 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때까지 어떤 전문 기자냐면, 기자들도 다양하잖아요. 이분은 잠입 취재 전문이에요. 자, 또 보시면 이분이 잠입 취재하면서 찍어온 영상이에요.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름차 보이죠? 여기 나오죠? 运输食用植物油应使用专用容器，不得使用非食用植物油罐车和容器运输. 자, 이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있어요. 식물 기름을 운반할 때는 전용 용기나 전용 차에다가 해야 되지, 다른 기름을 담는 그런 기름차에다가, 그냥 조유차죠. 그걸 조유차라고 하죠. 다른 조유차에다가는 쓰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잠입 취재한 것들이야. 자, 어떤 기자가 나 어디서 왔다 이래.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기사님이 나 이거 어디서 왔다 하는데 너 그거 석유 담고 온 차 아니야?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맞아 석유 싣고 왔대. 이 석유들 여기 왜 싣고 왔냐 하니까 여기 주방에서 이런 기름들도 써야 되니까 그 주방에 공급하려고 싣고 온 기름이다. 자，记者看到这辆罐车开进了位于河北省三河市的汇福粮油集团生产厂区. 이 기름을 그 화학용 기름을 싣고 온 차가 갑자기 여기 어디냐?河北省에 있는 회사 이름이汇福粮油야. 기름 그룹이에. 큰 회사인가 봐. 이 기름 회사로 들어가더래. 한 시간 뒤에 이 차는 물건을 가득 싣고 나왔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표 쪼가리가 있나 봐요. 뭘 싣고 뭘 하고 이런 서류가 있나 봐. 서류를 본 결과 이 차에는 1급 콩기름을 가득 싣고 나왔대. 이지도요. 보이죠?豆油 하면 콩기름이에요. 在天津滨海新区的一处停车场内，一辆尾号 76W 的 이 뭐야 이거? 아무튼 이거 또 다른 트럭이거든. 이것도 콩기름을 실으려고 지금 대기 중이래. 자, 기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从哪儿过来的?石家庄이라는 곳에서 왔대요. 石家庄拉的白油啊.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 너 바이오 싣고 왔니? 배규 이걸 검색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석유의 여러 가지 기름 가운데 비교적 흰빛을 띠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일컫는 말. 배규 싣고 와서 나 배규 싣고 왔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거 물어봅니다. 너 차 씻었냐고. 니 洗车了吗? 니也没洗啊. 너도 안 씻었니? 能装就装不能装就算了. 봐봐 이 기사 지금 한 얘기 들었어요? 너 이거 차 씻었어? 지금 얘는 석유를 싣고 와가지고 석유를 싣던 차로 여기 와서 그냥 콩기름 싣는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봐요. 너 이거 차 씻었니? 그러니까 얘가 차 씻었다 안 씻었다 얘기는 안 해. 뭐라 한지 알아요? 能装就装不能装就算了. 뭐 실을 수 있으면 실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실으면 되지 뭐. 이게 이 기사의 답변입니다. 자, 기자가 또 그날 오후에 중추량油脂 有限公司 여기도 이제 뭐 기름을 담는 회사겠죠. 또 어떤 차가 이 기름 식용유 회사로 들어가는 걸 또 봤다라고 합니다. 进入厂区后，这辆罐车竟直开向了装油台。不一会儿，司机就爬上罐口开始装油. 이 트럭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름을 싣는 그 기름 싣는 대로 들어갔대. 차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올라타서 뚜껑을 열더니 기름을 넣기 시작했다. 이거 잠입 취재로 다 찍은 거야. 와, 얘 공안도 인터뷰했네. 이 공안 말로는 이 안에는 다른 기름 없고 그냥 콩기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식용유밖에 없다 이 안에는. 그리고 이 차도 35톤의 콩기름을 싣고 또 출발을 합니다. 有罐车司机表示，可食用液体和化工类液体罐车混用已成为行业常态，但通常换货运输时需要清洗罐体. 중국의 이 지금 트럭 기사가 하는 얘기가 중국의 이 기름 운송 업계에서는 이게 식용유든 아니면 화학유든 뭐 석유든 어떤 기름이든 이게 섞어서 담는 게 이미 이 업계에서는 너무 평범한 일이다. 하지만 석유를 담았다가 식용유를 담기 위해서는 이 차를 씻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기름차 오일 탱크 있잖아. 이 탱크를 씻는 그 작업이 있나 봐. 여기서도 한 번 더 놀라고 가는 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식용유를 씻는 차는 식용유만 싣고요 화학 공업용 기름을 씻는 차는 그것만 실어요. 이거 먹는 거랑 같이 씻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거는 지금 일단은 식용이든 공업용이든 뭐 이렇게 같이 싣기는 하는데 그 식용유를 싣기 전에는 이걸 좀 씻어내야 된다. 기름 탱크를. 오케이. 계속 봅시다. 아, 추람 라 메이시요还拉啥야?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야, 석유 말고 또 어떤 기름 끌고 다니냐? 자자, 샤돌라. 기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샤돌라. 다 싫어. 야, 화학 그 석유 빼고 또 뭐 싫어? 뭐든 싫은데. 설탕, 꿀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그 올리고당 이런 거. 아, 그럼 저런 식용유도 끌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 끌 수 있대. 끌 수 있대. 자신 있게. 식용유. 식용유. 윤활유. 나 진짜. 여러분들, 윤활유는 이건 식용 아니잖아. 근데 애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식용유, 뭐 꿀, 뭐 설탕, 윤활유, 뭐 석유. 부보야 시관. 하지만 이걸 씻어야 된대. 하지만 이 기름 탱크를 씻어야 된대. 식용유를 실기 위해서는 이걸 씻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려가서 검사를 해야 된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진짜 그래 씻어야지.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세뇌 당하지 말라고. 석유를 씻는 차에다가 어떻게 콩기름을 실어요? 에? 씻어도 안 돼. 씻었다고 그럼 실을 수 있나? 여러분들, 야, 요광에다가 똥 오줌 가득 씻던 요광에다가 그걸 아무리 깨끗이 씻어낸다 해도 니 여기다가 밥 퍼먹을 수 있어? 그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알아듣겠나? 근데 중국에서는 씻으면 된대. 일단 계속 보자. 자, 이 탱크는 꼭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묻습니다. 洗一次得多少钱? 한 번 씻는데 얼마예요? 4,500块钱. 4,500元. 한국 돈으로는 약 10만 원 정도. 자, 但在食用油厂家把关不严的情况下，也有罐车为了节约成本，在换货运输过程中省去了清洗罐体的流程. 이게 무슨 뜻이냐? 중요한 거는 이걸 아무도 체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업체든 뭐든, 야, 너 이거 통 씻었어? 씻고 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뭐 체크 이런 거 없어. 아까 봤잖아요, 영상. 트럭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콩기름 넣는 거. 이전에 뭐 석유를 담았든 뭐 윤활유를 담았든 뭐 경유를 담았든 상관없이 차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식용유 붓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로 체크를 안 하니까 이 트럭 기사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트럭 기사들은 그 10만 원이 아까운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수입에 대비하면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안 씻고 그냥 바로 받아가는 거야.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이 차를 씻는 이 1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10만 원 이거는 싼 거고, 좀 비싼데 좀 이렇게 잘하는 데 가면 한 20만 원까지도 받는데. 그러니까 이 기름차를 한번 씻어내는데 10만 원 내지 20만 원 든다는 게, 이거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씻고 가는 거야. 씻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 세차비는 어떻게 씻냐면, 여러분, 제가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름차에 달린 그 기름 담는 거, 그거 오일 탱크, 이거를 씻으려면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안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걸 가열시켜서 어느 정도 가열시키고 그 물을 빼내고, 그런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전문 종사자들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방호복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이 탱크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 탱크 안에 어떤 독가스, 어떤 독기름을 담았는지 누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고 또 막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 기자님이 이 트럭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기사가 한 말은 게, 이반도 부시, 보통 안 씻는 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거기 사람이 그 시아관, 그러니까 그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하면 그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검사를 안 하면 안 씻어도 되지. 이거는 교육 수준의 미달일까요? 아니면 도덕성 문제일까요? 뭘까 이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크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